정치톡 시작합니다. 전 국무총리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과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낙연이 민주당을 접수하고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의 때의 얘기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무기 구매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발표가 다른 점을 꼬집자 이낙연 총리는 의원님께서 청와대보다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 본다며 피해갔습니다. 또 전희경 의원이 전국 현안에 대한 기초 확인조차 안 되어 있다고 다그치자 이낙연은 의원님만큼은 못해도 균형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고 받아칩니다. 취재 현장에서는 기자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이낙연은 현 정치인 가운데 정치 언어 구사에서 단연 돋보입니다. 낮은 톤으로 간결하게 핵심을 집어냅니다. 또 곤란한 장면을 피해가는 순발력과 전체를 아우르는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균형 잡힌 경륜이 평가받는 대목이죠. 하지만 실언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 철이 없다거나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대안을 추궁하자 국회의원이 아니라 조문객으로 왔다고 답을 해서 구설에 올랐죠. 하지만 이낙연은 곧바로 수양 부족이다, 부끄럽다고 사과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신뢰를 회복합니다. 이낙연의 시선은 50일 뒤 전당대회가 아니라 1년 10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로 향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30%를 넘나드는 국민 지지율이 자랑입니다. 하지만 친노도 친문도 아닌 민주당 비주류입니다. 당내 지지 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이 높은 많은 후보들이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은 지지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개월짜리 당대표라는 비난 속에서도 당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당권 도전에 나선 거죠. 이낙연이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영남 후보 호남 지지라는 민주당의 오랜 대선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이낙연이 당권이 아니라 대선을 바라보는 만큼 어제 이낙연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관심이 모두 이낙연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에 쏠렸습니다. 대선은 당내 친문을 넘어서는 확장성을 보여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호남 후보가 영남에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이낙연의 경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낙연은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묻자 국민들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일부 인정한 셈이죠. 또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노영민 실장이 즉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에 대해서는 이번 검언 유착 의혹 건으로 한정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답해 핵심은 피해갔습니다. 또 이낙연은 과거 조국, 윤미향 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쇄신해 문재인 정부를 보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친문을 안으면서도 국민들의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한 이낙연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낙연의 이러한 모호한 행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추세로 보면 실패가 분명합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보복 정치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1년을 허비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대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레임덕이 본격화된다고 보면 일할 시간은 올 연말까지 뿐입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검찰 반발 속에 허비할 게 뻔해 보입니다.
따라서 야권의 대권 후보는 문재인과 철저하게 대립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친노가 촛불 시위 속에 친문으로 이어졌지만 차기까지 핵심 지지층이 유지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친문 지지층도 이제는 노무현의 분노, 촛불의 흥분은 사라지고 지역적 이해관계가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후보는 영남에서 30%대의 지지율 확보가 당선의 기본 전제로 깔립니다. 호남 출신인 이낙연이 영남에서 또 전국적인 고른 지지를 받으려면 문재인을 넘어서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 시기는 이낙연은 연기하고 싶겠지만 이번 당대표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낙연을 믿지 않는 친문들은 충성도를 시험하려 들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이낙연의 대응을 지켜보며 지지 여부를 따질 것입니다. 경쟁자인 김부겸은 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친문이냐 아니면 일반 국민이냐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상황은 피해보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낙연은 문재인의 벽과 마주서 있는 형편입니다. 자신이 몸담았고 정치적으로 성장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며 차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낙연에게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톡 마칩니다.